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집중진단 제주 강경식입니다. 지금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코로나19는 아직도 그 위세가 대단합니다. 우리나라도 아주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 인류에게 많은 성찰과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산업 전반에 이르기까지도 우리가 어떻게 변해야 되는지 많은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집중진단 제주는 연속기획으로 제주의 1차 산업 어떻게 새로운 활로를 모색할 것인지 진단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순서로 밭작물 농업을 중심으로 집중 진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연하신 분들 소개 올리겠습니다. 임정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의원님 나와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임정은 의원입니다. 지금 농수축경제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창남 전국농민의 총연맹 제주연맹 정책위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홍충효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 농업정책과장님 나와 계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김현우 농협제주지역본부 유통지원단장님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바쁘신데 예, 감사합니다. 코로나19는 그 많은 분야에 걸쳐 그 큰 피해를 주고 있는데요. 우리 2차 산업, 이 밭작물 농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도 그 많은 피해를 남길 것 같습니다. 우리 정책위원장님부터 직접 농사를 지으시니까 피해 현황을 말씀해 주시죠. 전국하고 제주는 좀 다른데요. 제주도는 코로나 사태 이후에 출하된 작물이 별로 없어요. 감자 외에는 별로 없고 지금 최근에야 이제 보리 수확하고 그런 것들이 있어서 우리 제주도민들의 농업은 실질적인 피해를 몸으로 와닿지는 않지만 향후 이제 월동채소가 출하되는 시점부터 시작해서 큰 타격이 올 것이다. 이제 그런 어떤 염려가 이제 지금 파종하는 농민들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우리 단장님은 뭐 농협에 계시니까 농민들 전반의 어떤 그 피해 상황 잘 알고 계시는데요. 김창남 정책위원장 말씀대로 지난번 봄철에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작된 게 3월 22일입니다. 그럼 3월 22일이면 제주의 주력 월동 작물은 전부 추출하기가 완료된 상태여서 직접적으로 제주에 영향을 줄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다만 지금 현재 파종되고 있는 올해산 월동 채소가 수확 시기에 가서 이 코로나가 제주 농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를 그때 관망을 하면서 주의 깊게 관찰해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될 그런 부분이 있군요. 의원님도 이제 우리 농민들 여러 가지로 뭐 하소연도 많이 하실 건데 어떻게 피해를 보고 계십니까? 저희들 그 초유의 사태로 이 코로나 사태가 이어지면서 전국적으로 전 산업에 이제 그 엄청난 파장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저희들 1차 산업에서도 이제 소비 시장이 변화와 그리고 여러 가지 현안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 농업인들이 이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분석 결과를 보면 한국 농업 생산액이 계속 좀 감소 추세를 보일 것이다.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그런 얘기가 이제 나오는 만큼 이 코로나 사태를 이제 대비한 어떤 대책들이 많이 좀 논의가 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어떤 그 코로나19에 따른 그 우리 특히 밭작물 중심으로 집계된 그런 피해 현황들이 나온 게 있습니까? 사실은 원래 그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전반적으로 전 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농업 분야에서는 안창남 정책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큰 피해는 없다고 보는데 그 피해는 시설 농업 중심으로 해서 소비 쪽과 그 학교 급식 중단에 따른 그 판로가 좀 막혀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그 우선적으로 그 지금까지 그 단일 품목을 공급을 유지해서 중심해서 이제 그 꾸러미 형태를 만들어서 소비자의 선택을 확대해 나가고 다음에 그 기존의 그 디지털 구매 방식에서 온라인 유통 시스템 지원을 통해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그 농축산물 꾸러미 사업을 확대해서 내수시장 판로를 확대해 나가고 있고 인터넷이라든지 그 물류비를 긴급 지원해서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떤 첫 번째 주제는 우리 농가 현실을 이제 진단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주의 어떤 농가 인구라든가 농업 현황 우리 과장님 이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제주도 농가와 농가 인구 수는
지금 31,111가구에 83,000 농가가 있어서 예. 이는 제주도 전체 인구의 12% 정도 차지하는 상황입니다. 예. 그 작년 기준 GRDP 기준으로 해서 1차 산업 비중이 예. 전국 평균 2%보다 5배 정도 높은 10.2%로서 이제 생명산업이고 제주 관공산업과 더불어서 양대 기간 산업으로서 중요한 산업에 유치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아직도 제주 농업이 제주 경제의 어떤 큰 버팀목 역할을 수치상으로나 모든 부분에서 하고 있다고 그렇습니다. 봐야 되겠네요. 예. 어떻든 우리 농민들 뭐 어렵게 지금 제주의 그 농토를 지키면서 식량을 도민과 국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의 그 어려운 현황들 뭐 한두 가지가 아니겠지만 위원장님이 먼저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건데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생산하는 데에서 고작 늘려야 면적이 얼마 되질 않아요. 그대로 가는데도 조금 줄였는데도 과잉 생산이다. 그런 걸로 나오면서 사전 면적 조절해라. 산지 폐기해라. 그러면 과잉 생산해서 이제 가격이 폭락하니 폐기해라. 이런 것들로 자꾸 받다 보니 근본적인 어떤 가격 원인의 하락을 농민한테 전가시킨다 이 말이죠. 근본 이제 외적인 요소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외적인 요소들을 이제 정치 쪽이나 뭘로 제도적으로 막지 않은 상태에서 농민한테 전가하는 것들이 우리한테 농민한테는 이중적인 부담이고 또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인건비라든가 자재비라든가 상승되다 보니 생산비들은 해마다 증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늘 같은 경우에도 2018년도 우리가 수치로 계산했을 때 한 2,500원에서 2,700원이었다가 그 다음 2,800원, 2020년도에 2,930원까지 올라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 절차들이 지금 이제 우리가 생산량은 그대로고 가격은 하락이 돼가고 생산비들은 자재나 비료 이런 것들은 올라가고 그렇기 때문에 생산비는 더 증가되고 그래서 농민들은 현재 비용 부담은 더 증가되면서 따라서 이제 농민들이 재배하는 품목으로 인해서 수익은 자재면 줄어들고 있다. 결국 이 원인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다시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대출받는 그래서 부채가 계속 증가되는 상황까지 농가 부채의 어떤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 우리 의원님도 그런 부분을 잘 파악하고 계실 텐데요. 일단 제주농업이 이제 처한 현실 중에 일단 첫 번째는 이제 고령화 문제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제주농가의 경영주 연령도 분포를 보면 65세 이상의 경영주가 매년 증가하는 이제 추세입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는 35.2%, 그리고 2015년도에는 40.8%, 그리고 작년 이제 2019년에는 49.2%가 이렇게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또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제주농업 밭농사의 그 연평균 고용 시간이 제주 지역은 약 367시간, 전국의 129시간의 약 3배가량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고령화로 인해서 노동력 문제가 다른 지역보다 더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대책을 우리가 좀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어떤 제안을 드리고 또 하나는 이제 어쨌든 도서 지역이라는 이제 특성 때문에 물류비 부담이 많이 이제 발생을 하는데 방금 전에도 우리 김창남 위원장님께서도 이제 말씀을 하셨지만 그 제주농가의 경영비 부담이 전국 이제 최고 수준입니다. 이제 전국 2019년 전국 평균을 보면 2,417만 5천 원인데 제주 지역은 약 한 3,674만 2천 원으로 한 30%가 더 부담이 되는 부분이 어쨌든 이제 도서 지역으로서의 인건비 부담, 그리고 유통비라든가 이제 농가 자재들의 어떤 비용 부담이 뒤따라지면서 이게 또
농가부채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우리 단장님이 좀 그래도 약간 뜨끔하실 것 같은데요. 유통 문제, 판로 문제. 예. 그 두 분 말씀하시는 거 플러스 예. 제주 농업농촌의 문제가 예. 뭐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렇죠.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모든 문제에 예.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예. 수익 개방입니다. 예. 모든 그 나머지는 예. 다 수익 개방에 파생되는 문제거든요. 예. 예를 들면 뭐 고령화 문제, 농촌 인력 문제, 부채 문제, 수익 개방 대해서 과잉 생산 문제. 예. 우리 80년대에는 대한민국 농민 수가 1000만이었어요. 예. 1000만 명이 4000명을 먹여 살려도 과잉 문제가 없었습니다. 예. 지금은 우리 대한민국 농민이 220만 수준이에요. 예. 220만 수준이 5천만도 먹이려니 남는다고. 예. 이 남는 원인이 뭐게요? 예. 결국은 수입 농산물 때문이 아닙니까? 예. 수입 농산물 들어갔고 그 수입 농산물 때문에 소득이 안 되고 가격이 하락하고 그러니 부채 늘어가고 예. 돈이 안 되니 젊은이들이 농촌을 떠나고 예. 그러니까 고령화가 나타나는 거고 예. 저는 그래서 이 본질적인 문제는 예. 수입 농산물이다. 저는 그렇게 진단을 하고 이 예. 수입 농산물 대체할 수 있는 예. 국산화를 얼마나 높이느냐가 모든 농촌 문제 해결의 가장 본질적인 예. 핵심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떤 정부 정책 문제, 어떤 그 개방 문제 이런 부분에 어떤 큰 문제는 있지만 그래도 이 뭐 농협이 어떤 판매나 유통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뭐 노력 같은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어떤 경영비 부담 뭐 그런 부분에 왜 도서 지역이라는 이유 때문에 더 경영비가 높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또 다른 요인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뭐 임정은 위원님께서 말씀이 예. 있었습니다만 제주 지역이라는 제주농산물은 제주 지역이라는 섬 지역이라는 지역적 예. 특성 때문에 그 해상 운송이라는 유통 구조가 추가되고 있어서 유통비 부담이 부담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 저희 도에서는 지난 14년부터 해상 운송비 지원을 농림부에 요청한 바도 있습니다만은 예. 중앙 예산 반영이 예. 아직까지는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다행히도 원래는 그 농식품부에서 도서지역 농산물 물류비 부담 경감 네. 용역이 시작돼서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예산 반영이 될 거라 보여집니다. 그래서는 그 적극적인 그 국고 예산 절충과 더불어서 또 자체적으로도 물류비를 일부 지원해서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단장님 아까 이제 판매 유통 문제 어떻든 농협이 이제 개통출하를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비율 그리고 아직도 그 외에 있는 그런 부분에서도 문제가 많이 파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또 추가로 말씀해 주시죠. 예. 예, 오늘 밭작물이 주제이기 때문에 밭작물 개통출하율은 예. 사실 낮습니다. 예. 뭐 우리 마늘인 경우도 제주도 생산량의 한 30% 정도가 지금 개통출하로 나가고 있어서 예. 나머지 70%는 이제 제도권 밖에 그렇죠. 있는 예. 그런 현상이고 이거에 대한 뭐 개통출하는 당연히 높여야 되겠지만 예. 이 제주 밭작물의 특성도 저희가 한번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개통출하율이 높은 감귤 같은 경우는 50%를 넘기고 있는 이유가 예. APC라는 것을 통해서 상품화를 해서 그렇죠. 많이 나가는 거고 예. 제주도 밭작물은 대부분 포장 거래가 많이 이루어집니다. 예. 밭에서 바로 시장으로 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굳이 농협으로 예. 들어와서 나갈 이유가 없는 밭대기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그런 부분들이 뜻이- 많이 예.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이 이제 개통출하율을 올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 예.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예. 제도권 하에서 그 도와 여러 가지 그 제도적인 그 범위 내에서 수급 조절을 하려고 예. 개통출하율을 높이려고 하는 노력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점점 그 농민들이 힘들어지고 있는데요, 의원님. 그 도의에도 보면 예전에도 보면 이제 그 기후 변화에 따른 어떤 그 변화나 이런 것들도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도 예.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 평균 기후 변화에 따라서 평균 기온 1도씨가 예. 이제 상승할 때 예. 작물 재배 북방 기준이 약 한 80% 예. 정도, 80km 정도 이동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 지금 제주 농업의 지금 기존에 갖고 있던 특화성이 이제 보면 노지 월동 채소를 이제 재배할 수 있는 강점이 있었는데 예. 지금 이제 전라도 쪽에서도 월동 채소를 이제 재배하는 예.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이제 감귤도 그렇습니다. 감귤도 시설 재배만 이제 육지부에서 이렇게 해오다가 아마 노지 재배도 이제 전라도에서 이제 처음 이제 시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이 기후 온난화에 따른 어쨌든 저희들이 대응책과 또 대체 작물 이제 그 대체 작물을 개발을 해서 지속적으로 보급을 유도를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일주제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위원장님 직접 마늘 농사를 하십니까? 예. 상당히 그 마늘 문제 지난번에도 파동이 있었는데 마늘 생산비는 어느 정도 들고 그에 따른 이제 실제 수입은 어느 정도 되는지 직접 농민이시니까 한 말씀 해주시죠. 올해로 해서 한 1,000평 기준을 하면 농가 소득은 한 150만 원 정도. 그게 그 150만 원도 이제 본인 노동력과 이런 것을 생산비에 포함하지 않았을 때 이때 원래는 150만 원 정도가 연입니까? 예, 1년.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마늘 같은 경우는 마늘 외에는 다른 작물을 할 수가 없어요. 했기 때문에 마늘은 1년 단위 농사라서 참으로 그 안타까운 현실이 마늘에서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떻든 우리 농업 문제 해결해야 될 과제가 많습니다. 우선 이제 가장 중요한 것들이 있겠지만 이제 먼저 그 생산과 수급 조절 문제. 아까 이제 우리 단장님이 이제 수익 개방을 안 하고 이제 몇천만을 먹여 살리면 충분하다 이랬는데 참 그런 것들이 현실적으로는 그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이제 생산하고 수급을 조절할 건가 이게 상당히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 위원장님이 먼저 말씀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저는 코로나19 사태가 상당히 기회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각국의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이제 봉쇄 정책을 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식량 위기를 안고 있는 이제 코로나19로서 발생이 되면서 식량 안보라는 것이 지금 나타나 있고 또 식량 주권이라는 것도 나타나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 전체가 이제 우리가 먹고 있는 식량에 대한 인식이 조금 달려야 된다. 이 인식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일단 자금력을 높여야 된다고 봐요. 일단 지금 우리가 자금률을 가지면 벼만 이제 자금률이 한 85% 정도가 되고 나머지는 거의 10% 미만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금률을 법제적으로 이제 제정을 해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높일 수 있는 이런 제도화를 일단 우선적으로 이제 만들어 놔야 되고 그리고 현재 지금 과잉 생산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면서 이제 가격 하락을 또한 부추기는데 생산되는 것에 대한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 정부 비축량이 의외로 많이 만들어져야 되겠다. 그러면 정부 수매 제도가 새롭게 부활을 해야 된다.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보리만 가지고 있어 보리하고 메밀, 콩 같은 경우는 식량 자원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 수매라는 게 별로 없단 말이에요. 결국 정부 수매라는 제도를 명목으로 하면서도 폐기 처분으로 들어간다 이 말이죠. 그것이 아니라 폐기가 아니라 보관하는 어느 일정 구간 보관할 수 있는 정부 수매 제도가 다시 만들어내야 지금 사태를 이겨낼 수가 있다. 앞으로는 그렇게 보여요. 우리 농협에서도 이 수급 조절에 어떤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단인데요. 말씀해 주시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감입니다. 지금 코로나와 관련해서 특히 그 제주 농업은 좀 양면성이 좀 있다고 저는 보아집니다. 그것이 모든 게 그 수입의 추이에 따라서 양면성이 달라지는 건데요. 지금 현재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외식 수요가 지금 줄고 있습니다. 우리 식당이라든가 각종 행사가 취소되는 바람에 외식업초의 수요가 줄고 있어서 제주도의 그 양배추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외식 시장에서 상당히 지금 많이 먹히는 품목인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의 추이다 걱정은 한편 들고 다른 한편으로는 외식 수요가 준다는 거는 가정에서 밥 먹는 그런 빈도가 높아졌습니다. 집에 가서. 그것 때문에 그 가정에서 밥 먹는 경우는 대부분 국산을 사용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제주의 그 마늘, 무, 각종 그 채소류들이 국산을 선호하는 가정식에는 많이 팔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실례로 지금 올해 코로나 사태 이후로 중국산 수입 김치가 엄청 줄었습니다. 3, 4월인 경우는 한 25% 수준으로 전년 동월 대비 줄었어요. 그 준 효과가 아마 최근에 마늘 가격 상승에도 어느 정도 기여는 하고 있지 않나. 제주 마늘이 대부분 김치로 소모가 되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쭉 보건데 앞으로 코로나 사태에서도 우리가 이런 그 위기를
제주 농업의 기회로 어떻게 전환할 것인가가 다 같은 어떤 숙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코로나19가 이런 어려움도 주지만 또 어떤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 있다는 얘기네요. 예, 과장님, 지금 우리 농민들도 그렇고 우리 도민들도 상당히 이제 안타까워하는 부분이 이제 생산 수급 조절이 안 돼가지고 산지 폐기, 이게 지금 매년 반복되면서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 실태를 먼저 말씀해 주시죠. 사실은 저희 그 밭작물을 중심으로 한 월동 채소류가 지역별로 육지와 달리 지역별로 좀 특화가 됐다고는 봅니다.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그걸 살펴보면은 그 전년도 가격이 좋았던 품목 중심으로 쏠림 재배가 일어나서 과잉 생산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재배 이항과 재배 신고제를 통해서 적정 재배를 유도하고 있습니다만은 자율적인 그 적정 재배 유도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기존까지는 산지 폐기로 사후적인 조치를 해왔습니다만은 지금부터는 사전적으로 파종 전부터 대응해 나가는 정책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파종 전에 그 월동 채소를 재배하는 대신 휴경을 통해서 헥타당 360만 원을 지원하는 휴경 보상제를 지원하고 있고, 다음에 좀 정책위원장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보리를 수매를 지원을 통해서 타작물로 전환을 유도해서 적정 재배가 되게끔 유도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그 농업인 생산자 단체와 협의를 통해서 적정 생산이 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쉽지는 않겠지만 그 지난 5년 동안 이제 산지 폐기에 따른 그 비용이 지원 비용이 한 500억에 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좀 수급 조절을 잘 해서 또 다른 예산으로 이제 사용을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사후적인 그 산지 폐기 제도가 아니라 이제 사전적인 그 파종에서부터 면적을 조정해 나가면 그 산지 폐기할 수 있는 과잉 생산 될 수 있는 면적이 많이 줄 걸로 봅니다. 해서 저희들이 파종 전에 그 면적을 조정해서 그런 악순환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그 전에는 그런 걸 안 했습니다. 그래, 원래 처음 시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께서도 뭐 예산 심사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하면서 참 이 부분을 보면서 좀 아파하실 건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게 지금 지난 5년까지 이제 산지 폐기로 이제 든 예산만 해도 한 500억 가까이 이렇게 되는데, 이 예산을 이제 이 산지 수급량 조절을 위한 어떤 기본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이런 예산을 쓰게 되면 더 이렇게 농가들한테 또 이제 그 농산물 수급 안정화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요. 또 이제 중요한 문제, 이제 유통 문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단장님 먼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아까 뭐 서두에 조금 이야기는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직거래를 하는 그 농민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바람직한데 그게 좀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전국 대비 우리는 우린 11% 정도밖에 안 되네. 전국적으로 한 25% 정도 뭐 직거래도 하고 그러는데, 이제 우리는 개통출하 아니면 이제 상인들에게 직접 판매 이렇게 또 하고, 또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섬이다 보니까 또 물류비가 더 들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데, 지금 농협에서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게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농업 문제, 농업 특히 유통 문제를 얘기할 때 좀 그 현실을 도외시한 자극적인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특히 언론에서. 예를 들면 뭐 배추가 산지에서는 100원인데 소비자는 1,000원에 사 먹는다. 뭐 이런 거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한 그 농산물 유통에 대한 특성을 일단 좀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산지에서 100원짜리가 전부 그 캐가지고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그 중간에 그럼 유통상인이 혹은 뭐 도매업자가 그 나머지 유통 마진을 마치 다 수익으로 가져가는 것 마냥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농산물 유통이라는 것이 기본 고정 비용은 그건 불변입니다, 불변. 예를 들면 제주 성산포에서 월동무 한 차를 싣고 가락시장까지 가는데 150만 원의 화물차비가 들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박스당 10,000원 할 때나 박스당 20,000원 할 때나 그대로 150만 원 듭니다.
그만큼 10,000원 할 때는 150만 원 들면 그 유통비용이 예를 들면 뭐 고정비가 한 30%인데 예. 그게 2만 원 받으면 고정비가 15%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냥 그런 어떤 특성, 예. 고정비가 항상 인건비, 뭐 포장비, 그 예. 가락시장 가서 하차비 이런 것들에 대한 유통 마진이 예. 그게 한 30%가 점유한다. 예. 우리가 농산물의 유통 마진은 평균 한 45% 봅니다. 예. 45% 오는데 그 중에 30%는 고정비고 예. 나머지 15%가 중간중간에 시장 참여자들의 이윤이에요. 예. 그러니까 도매 시장도 있고 소매상도 있고 예. 식당에 가서 파는 사람도 있고 그런 거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농산물 유통 비용은 고정비가 어느 정도는 일정 부분비가 있다. 예. 그런 걸 이해를 해야 되고 직거래는 사실은 뜻은 참 좋은데요. 예. 이건 어떤 주류 시장에서의 일정 부분 높여가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렇죠. 예. 그건 우리 제주도에 있는 각종 개별 농가나 예. 아니면 소비자도 어떤 그 틈새 시장 속에서의 가야 될 것이지 예. 그게 어떤 그 제도적으로 직거래를 양성한다고 해서 예. 쉽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 본질적으로는 예. 제주도 같은 경우는 지금 어차피 지금 한 제주도 농산물의 한 60% 이상이 지금 도해로 반출이 되는데 예. 그 도해 반출되는 유통비를 줄일 수 있는 해상 그중에 또 해상물류비가 또 예. 이제 30% 차지합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커버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 그거에 따른 인프라 예. 혹은 그 이제 제 도서지방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한 그 해상물류비를 우리가 예. 지원받는 여건 이런 걸 통해서 유통비를 줄여야 되는 그런 이제 과제가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우리 농민들 입장에서는 어떻든 여러 가지 이제 태풍이 지금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와 있는 상황에서 농산물을 재배하기도 어렵잖아요. 사실 여러 가지 경영비도 어렵고 잘 재배했는데 누가 잘 팔아주기만 해도 이게 고마울 건데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려움이 있잖아요. 네. 말씀해 주시죠. 예. 그러니까 제가 마늘 농사를 짓다 보니까 예. 마늘 한 예를 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이제 마늘 가격을 얘기를 할 때 이제 향후 가격도 생각을 해야 된다. 우리가 이제 자구 노력을 했으니 또 정부에서도 이제 격리하고 했으니 가격은 더 높게 형성이 될 것이다. 그러면 소비자한테 생산자한테 가격을 더 많이 주고 이제 수매를 해라고 했는데 단순한 농협은 작년에 손실이 너무 컸다. 이제 조합이 어려운 실정이다. 그거하고 단지 이제 그 과정까지만의 어떤 가격 보고 가격을 결정을 하게 된다. 근데 사실상 현실을 보면 그 가격의 2배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다고 그 2배 가격에 농협이 그 수매한 가격을 팔아느냐 하면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개통출해서 농협에다가 맡겼을 경우에 지금 마늘 같은 경우는 매치 사업으로 해서 하지만 일반적인 것은 다 가락동 시장이나 이렇게 보내서 농협은 앉아서 그대로 수수료만 이렇게 한다는 것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일단 강밀 같은 경우는 제주 특화 작물이어서 백화점이나 이런 이제 농협과의 직거래로 해가지고 연계시켜서 가격을 만들어주고 이제 그렇게 하지만 대부분 우리가 이제 농협에 갖다 주는 거는 단지 농협의 중간의 역할밖에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건이 된다면 농협도 마늘만이 아니라 다른 어떤 작물도 매출 사업 형태로 공세적인 유통시장에 뛰어들어야 된다. 그것이 이제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농산물이 하나는 농협 개통출하, 한 가지는 사실 포정거래, 한 가지는 왜 이제 육지부하고 연결된 직거래, 택배, 그렇죠. 이 정도밖에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과정 속에 들어가 있는 유통비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저는 이제 우리가 지금 JDC도 있고 도청도 있고 그래서 새로운 유통공사가 하나 만들어지면 이 문제를 조금 해결하지 않을까. 또 이제 앞으로 어떤 또 그 말씀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대한항공을 우리가 주로 신선체조 유통하는데 최근에 약간의 이제 비용 상승을 했어요. 이 원인은 뭐냐면 오고 가는 인편의 어떤 비용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적자다.
그래서 적자를 면피해서 오히려 농민들에게 어려운 농민들에게 이걸 조금이라도 시킵니다. 올려야 되겠다. 그래서 뭐 큰 가격치가 않아서 이제 빠른 반응들은 안 했지만 향후엔 코로나19로 인해서 인원수가 줄어들면 그 영향이 고스란히 상승이 돼서 나올 거다 이 말이죠. 그럼 그런 거를 대비하기 위한 어떤 도나 이런 데서 새로운 어떤 유통망을 구축할 수 있는 유통공사나 물류공사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새로운 이제 재단 법인 형태에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 농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든 간에 지금 유통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통공사라든가 더 나은 그런 어떤 물류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인데요. 그 제조농산물은 지역적인 특성 때문에 생산비나 유통비가 높은 구조이고 지금까지는 도매시장에 제한적으로 도매시장 위주로 출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농협이 개통 출하량이 한정적이어서 산지 유통인을 중심으로 해서 출하되고 있습니다만은 그 출하 형태를 보면 연도별로도 좀 다르겠습니다만은 개통 출하량이 한 24%, 산지 유통인이 63%, 기타 직거래가 한 13%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은 도 농협과 협의를 통해서 개통 출하량을 좀 확대해 나가고 그다음에 직거래 활성화를 해 나가면서 산지 전자 경매를 활성화시켜서 유통 비용과 유통 단계를 좀 축소시킬 필요가 있다. 좀 전에 그 정책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공사 설립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3월에 도하고 JDC 농단협이 제주 먹거리 구축 사업을 해나가기 위해서 협약이 체결됐습니다. 해서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만은 제주 농산물을 생산과 유통까지 종합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역할까지 포함한 제주 먹거리 공급지원센터를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번 용역이 끝나면 그런 프로젝트가 운영되면은 그 부분에서는 일부 해소되지 않을 건가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단장님, 농협의 어떤 역할, 기능을 더 강화시켜 주든가 유통공사를 아예 만들든가 이런 주장이 계신데. 아니 우리 지금 정책위원장님이나 과장님 말씀하신 유통공사의 개념은 저희도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건 우리 도내 소비를 어떻게 확대시킬 것인가, 도내의 대량수 요청, 각종 외식업체 뭐 이런 어떤 공공기관에다가 현재까지는 그런 도내 하다못해 지금 대기업이 와서 지금 최근에 뭐 노형의 대규모 빌딩을 짓고 지금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수요되는 농산물도 거기 아마 육지에서 가져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다가 제주산을 먹게 만들자라는 취지의 그런 기구를 만들자는 것이 저희가 우리 전반적으로 농업계에서 논의가 되는 과정이고요. 그다음에 농협의 역할이라는 부분은 조금 강화하고 확대돼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고 다만 저는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유통이라는 거는 시장 참여자가 다양할수록 더 효율이 납니다. 농협도 일정한 부분 비중을 갖고 가지만 다른 각종 이런 유통에 관련되는 시장 참여자들이 각기 역할을 해주면서 판로를 다방면으로 넓혀주는 것이 오히려 더 판로라든가 이런 데 도움이 된다고 치면서 저희들도 최근에 각종 생산자 조직들을 많이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당근도 만들어져서 이미 하고 있지만 최근에 마늘도 만들어져 있고 우리 월동무, 양배추 해서 생산자 단체도 만들어져 있고 생산자 단체에는 지금 산지 유통인들도 다 지금 저희가 지금 포함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런 산지 유통인들이 단지 어떤 본인들의 이윤만이 아니라 본인들이 지속 가능한 이쪽에서의 사업을 위해서는 농가들 권익도 같이 보호해줘야 본인들도 이익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도 산지 유통인도 나름대로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그러면서 판매 창구를 다양화시키는 그런 역할과 더불어 농협도 더더욱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도 유통 문제 해결을 위해서 좋은 방안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죠. 지금 앞에서도 우리 과장님과 우리 농협 제주지역본부 유통지원단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솔직히 지금 밭작물 같은 경우에는 유통 구조가 좀 단순합니다. 다 아시다시피 제주 지역의 약 한 41.1%는 이제 산지 수집상의 상인이죠. 상인한테 이제 이렇게 매매를 하고
또 이제 농협을 통해서 이제 개통출하되는 이제 그 양이 한 33% 정도 이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쨌든 해상물류비라든가 어쨌든 그 판로에 대한 어떤 우리 농가들이 어려움들이 있는 부분들을 이제 도나 우리 농협 우리 단장님도 계신데 농협에서 그 유통 채널들을 이제 판로들을 많이 좀 모색을 해서 이제 농가들한테 좀 일단 상인들한테 산지수상한테 팔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적정 그 가격보다는 조금 이렇게 덜 이렇게 수익을 받으면서도 예. 팔아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농민들한테 조금이라도 소득이 증대될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같이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이제 그 종합적으로 토론을 진행을 할 건데요. 우리가 코로나19 이전에도 지속 가능한 농업이 될 것이냐 이런 부분에 상당히 지금 여러 가지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많은 상태입니다. 또 거기에다가 나아가서 코로나19 시대에 또 맞는 그 농업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거든요. 예. 우리가 예전에 많이 얘기했던 그 6차 산업 이 부분이 또 코로나19 시대에 또 강조되지 않을 수 없고 또 아까 뭐 온라인 판매라든가 어떤 소비자들에게 좀 직접 대면하지 않고도 구매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요. 우리 위원장님 먼저 말씀을 좀 꺼내 주시죠.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6차 산업의 실태를 이제 보면은 예. 성공한 사례도 있지만 예. 실패한 사례가 더 많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것이 이제 어느 정도까지만 이제 정책적으로 관리해주고 예. 그 다음은 맡기다 보니까 여기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예. 해결 방안들이 자구 해결 방안들이 부족해서 예. 이게 이제 없어지고 도산되고 예. 오히려 이제 그거는 이제 과중한 부담으로 안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더 분석을 한 다음에 예. 6차 산업이라는 것을 지원에 대한 예. 방안들을 만들어내야 되겠고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기업형으로 이제 영농조합 법인이나 이런 데는 더 많은 지원이 되고 일단 소규모 이제 농가들한테 예. 지원되는 건 미미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현재 지금 영농조합 법인 차원에서의 어떤 이제 지원보다는 저는 이제 소농 중심의 이 사람들이 자구책을 만들어낼 수 있는 예. 그것이 더 이제 6차 산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겠다. 예. 그 원인은 뭐냐면 법인으로 형성된 있는 사람들은 그나마 능력 있는 사람들이고 또 어떤 그 속에 있는 대규모 농가들이 같이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나마 유지할 수 있는 이제 사람들이고 농업인들인데 예. 소농들 같은 경우는 진짜 이거를 1,500평, 1,000평, 3,000평 미만 가지고 예. 1년 생계를 살아가야 되는데 지금같이 어떤 기후의 어떤 변화든가 장인같이 태풍이 3번 와버리고 이랬을 때는 예. 엄청난 이제 곤란을 겪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다음 이제 생계를 유지하는 방안으로 6차 산업을 전개했을 때 적극 더 지원해 줘야 된다. 예. 저는 그렇게. 예. 우리 단장님, 뭐 농민들이 우선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이제 우리 로컬 푸드, 뭐 지산지수 운동, 또 이제 어떤 소비자들이 어떻든 우리 지역 농산물이라든가 이제 우리 대한민국 농민들이 생산한 것을 조금 비싸더라도 이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그 착한 소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농민도 해야 되면 특히 그래도 힘도 있고 조직도 있는 농협에서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예,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이 네. 그 제주 농업을 위해서는 저는 가장 핵심적으로 당분간 추진해야 될 과제라고 보고 예. 있습니다. 제주 농산물이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생산 물량의 한 62%는 도외로 나가고 예. 지금 한 38%가 도내에서 소비가 되고 있는데 예. 그 나가는 것도 사실은 도내에 얼마든지 소비를 할 수 있음에도 그렇지, 불구하고 나갔다가 다시 나가는 경우가 예, 있거든요. 그렇죠. 예. 요거는 결국은 공급의 문제라기보다는 도내 그 수요의 문제입니다. 예. 특히 수요를 제주산을 확대시켜 줄 것이냐에 저희가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런 예. 차원에서 이건 제도적인 것과 그다음에 그 지역사회 하나의 그 어떤 그 시민 운동을 해야 될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예, 예. 일단 아까 우리가 그 말씀하신 도내 공공기관이나 대량 수요처에 그런 제주산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먼저겠고 예. 그렇게 하고 나서 그쪽에서 이용하려 그러면 도내의 전 기관 단체, 농업인, 소비자 단체들이 가급적이면 우리가 예. 제주산을 사용하는 그런 업소도 가고
제주산을 우리가 저기 그 마트에 가서 살 때도 제주산을 사고 하는 그런 시민사회 운동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 농협지역본부에서도 준비하고 있고 또 우리 각 지역별 우리 농민단체 전농 중심으로 지역에서 지금 뭐 구좌, 성산, 안덕 이런 쪽에서 우리 김치라든가 우리 제주산 먹기 그런 거에 운동을 지금 이제 활발히 진행을 하려고 지금 한창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희 농협 차원에서도 우리 대주시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기관단체 협조를 받아서 그런 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그런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의원님도 그 코로나 시대에 지속 가능한 제주 1차 산업 농업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쨌든 로컬 푸드 이제 활성화를 위한 이제 방법인데요. 이게 도의에서도 이제 로컬 푸드 지원 조례가 이제 2017년도에 제정이 돼서 2019년도에 다시 또 개정이 좀 됐습니다. 개정의 주요 사항을 보면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해서 그 기존의 직밀장뿐만이 아니라 음식점에 대해서도 지정 또 인증 그리고 사후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소비 촉진과 안전을 담보를 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는데, 아까 우리 김현우 단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도내 위생업소 현황을 보면 한 2만 900여 개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 일반 음식점도 있고 집단 급식소도 있고 이런데 어쨌든 제주도에서 생산된 이제 농산물을 제주도 안에서 이제 선순환이 되게끔 먼저 체계를 갖춰야 된다. 그래서 로컬푸드 이제 플랫폼을 이제 구축을 해서 어쨌든 이제 제주 도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이제 제주도에서 이제 소비가 될 수 있게 어떤 그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는 문제가 저희들 최우선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보면 2019년도에 저희 그 제주도에서 지역 단위 푸드 플랜 수립 지원 사업에 이제 선정이 돼서 지금 관련 계획을 수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개정과 맞물려 가지고 로컬 푸드를 활성화하는데 좀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농업이 뭐 IT, BT라든가 여러 그 어떤 다른 상업계라든가 뭐 많은 그 연관을 가지면서 좀 도에서 많은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제도들은 만들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사실은 뭐 지금 임종원 의원께서도 말씀했습니다만 로컬 푸드라든지 푸드 플랜의 그 플랫폼 구축에 대해서는 사실 초기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적극적인 행정적인 지원을 해나가겠다는 말씀드리고, 좀 전에 정책위원장께서 6차 산업이 실패한 사례도 많다고 했었습니다만은 그런 실패보다는 좀 영세한 규모로 봐주시면 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은 이 6차 산업이 1차 산업의 경쟁력을 해나가는데 핵심 산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주 같은 경우는 관광이 많이 찾는 제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농가와 그 관광 산업을 연계해서 그 농가 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산업이 6차 산업의 그 제주가 최적지 조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그 지난 2017년도부터 매년 한 20억 이상 예산을 투자하면서 그 6차 산업 인증업체들이 많이 증가됐습니다. 실제로 지금 한 107개소가 6차 산업 인증업체가 돼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성공한 사례들은 그 제주시 용강동에 있는 그 낙농업과 유제품을 활용한 그 체험 목장을 활용해서 그 연 25만 명이 관광객이 내도하는 부분이고 매출액도 15억 이상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하나 그 제주 물마루 된장학교에서도 관광객들에게 그 체험 활동을 통해서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선도적인 6차 산업 업체를 적극적으로 육성해서 1차 산업이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는데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뭐 여러 가지 이런 지원 체계도 불구하고 우리 농민들이 그래도 좀 안정적으로 기본 소득이라도 받으면서 어떤 우리 식량 뭐 이제 무기화 될 거 아닙니까? 코로나19 시대에 어떤 그런 노력들이 필요한데 농민 수당 문제라든가 지금 직불금 제도도 이제 정부가 바꿔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만족하시는데 어떻습니까? 일단 불만족이고요. 맞아요. 일단 농민 수당 관련해서는 일단 지금 뭐 이제 내후년으로 이제 연기됐기 때문에 올해 내로 이제 빨리 위원회 설립해서
구성해서 이제 추진을 했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 좀 드리고 싶고, 그러니까 직불제에 관련해서는 지금 향후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제 지금 기존에 있는 사람들만 이제 했던 사람들만 받기 때문에 전 농민들한테 다 전가되지 않고 있다. 이걸 빨리 이제 해결해야 되는 제도적인 장치들이 정부가 이제는 해야 될 것이고, 거기에 대한 문제들을 이제 계속 지속을 하고 있지만 이제 그렇게 이제 맞춰 나가야 될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제주 농업을 이제 볼 때는 제주 농업을 지속 가능하고 이렇게 우리가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제주 농업을 정확히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이제 감귤하고 일단 크게 다 월동채소 밭작물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지금 현재 제주 농업을 빼고 관광 산업이 과연 될 수 있을까? 이걸 우리가 고민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제주 농업이 사라지면 관광 또한 사라진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주 농업과 관광을 연결시킬 수 있는 제주형 경관 보존 직불 제도를 별도로 만들어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지금 점 축제로 해서 나가는데 봄에는 제주도 유채꽃 축제. 위원장님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마무리를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제주도는 유채꽃 축제. 이제 봄에는 이제 가을에는 이제 준경관 작물인 보리 축제. 그다음에 가을에는 메밀꽃 축제를 점 축제 아닌 제주도만 나더라도 3개의 축제를 만들 수 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은 말씀을 길게 하셔서 마무리 말씀 하실 걸로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단장님 마무리 말씀 짤막하게 해주시죠. 마지막에 어떤 6차 산업과 관광과 연계를 해서 저는 그 관광객들의 체험도 일정 부분 중요한 부분이지만 제주도에 연간 1,500만 명의 관광객이 오는데 체류하는 동안 제주에서 먹을 거 아닙니까? 그 먹거리를 제주 산을 어떻게 집어넣을 것인가를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 그럼으로써 제주도의 자금률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돼서 관광과 농업이 같이 살려면 제주산 먹거리를 관광객이 반드시 먹고 갈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협에서도 그런 노력을 같이 하시면 해야죠. 효과가 극대화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 마무리 말씀 간단히 해주시죠.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이제 기존의 이제 소비자들이 청정 그리고 이제 힐링, 웰니스에 대한 이제 관심도가 이제 높아지고 있는데 제주가 가지고 있는 그 청정의 이미지를 우리 농산물과 연계해서 이제 브랜드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온라인 유통 채널을 포함한 비대면 유통 채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만. 시간이 다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도 마무리 말씀해 주시죠. 원래 그 코로나19 사태로 해서 모두가 어려워하고 있습니다만은 행정에서 지원을 한다고 해도 많이 부족할 거라 봅니다. 해서 저희들이 행정적인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 나갈 계획이니까 힘내시고 올 한 해 또 부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로부터 농사는 농자지 천하지대본이라 했습니다. 농업은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생명산업이자 근본산업입니다. 농업이 지속 가능하고 흔들림 없이 서 있을 때 도민과 국민의 건강과 행복도 보존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토론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